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정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만나 뵈니까 이게 뭔가 좀 마음이 착잡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만나니까 반가운 건지 아니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런 게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데 제가 일하는 데는 지금 한 400병상 조금 안 되는 병원이고요. 정형외과가 이제 메인이에요. 그래서 심장내과 환자들이 있는데 그 동네가 이제 사상구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부산 쪽에 사시는 분 없으시죠? 다 여긴 서울이신가요? 이게 부산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나가면 김해에 가깝죠. 김해는 지금은 거의 무이촌이 됐어요. 김해중앙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다가 이제 없어졌고 그쪽이 옛날에는 이제 공단이 있다가 없어진 곳이라서 사는 게 좀 어렵습니다. 저 레지던트 때 가끔 가다가 보면 이제 DM풋 이런 환자분들이 입원하면은 셀룰라이티스로 시작해가지고 빨리 왔었으면은 그냥 거기 드레인하고 끝났을 텐데 도대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가스괴저가 생겨가지고 다리가 완전히 부어가지고 그 레지던트 때 보고 못 봤거든요. 대학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혈관이 막혔대요. 근데 혈관이 막힌 게 아니고 가스괴저로 부어가지고 혈관이 눌린 거죠. 그러니까 더 나빠졌겠죠. 이런 환자분들이 많고 AMI를 시술을 하고 있는데 AMI를 3시간 이내에 온 환자를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은 이제 출근하다가 아팠는데 괜찮아서 그냥 있다가 엊그저께 왔던 분은 오후에 퇴근 버스에서 다시 아팠다. 근데 밤새도록 아팠는데 해 뜨면 병원 가야지 그러고 9시에 외래로 떡 나타난 거죠. 심전도가 ST가 쫙 올라가 있고 Q웨이브 팍 생겨 있고 이런 환자를 자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의사로서는 처음에는 막 제가 원래 그 성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매습에서도 알고 계시죠? 뭐 EMT를 얼마나 갈궜길래 48분이 나왔냐, 뭐 크크자 대단해,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막 환자분들한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왜 없는 사람들이 더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가? 왜 담배를 못 끊었는가? 왜 이혼을 했는가? 이혼을 하고 나면은 남자들이 더 상대적으로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여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은 경제적 사각지대에 모이고 남자는 의료적 사각지대에 놓여가지고 결국엔 다 망가져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을 계속 겪고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종합병원에서 이제 일하니까 8시 40분부터 6시까지 진짜 똥도 안 싸고 소변도 안 보고 밥도 잘 안 먹고 일을 계속 해갖고 이사장님의 지갑을 부풀려 주는 게 제 일인데 6시에 해가 딱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복귀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전공의도 없잖아요. 그리고 학생도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계속 제 스스로 계속 복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일을 하는 동안에 몇 명의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집이 부산인 충북대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도 몇 명 있었고 사상구 그쪽에는 주변에 뭐 식당다운 식당이 없어요. 차 끌고 20분만 가면 서면이라서 먹을 게 널렸는데 거기에서는 맨날 저는 지금 그 친구들 오면은 점심시간 때 시간 내가지고 옆에 있는 그 M자 써 있는 햄버거 가게 있잖아요. 거기 가갖고 거기서 뭐 쉐이크 먹으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고 전공의 선생님도 몇 명 왔다 갔습니다. 그 친구는 집이 충주인데 제가 있었던 대학에 4학년 졸업하고 요번에 인턴 끝내고 영상의학과 레지던트 합격했는데 이제 이 일이 나가지고 사직을 하고 왜 왔냐라고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는 일자리가 없다. 너무나 많은 전공의가 이 일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고 생계가 곤란하다. 그러면서 자기는 쉽게 말하면은 부산에 있는 어떤 투석 의원의 선생님이 휴가를 가셨는데 그 휴가에 등록의사가 필요하니까 왔고 3박 4일 동안 있을 거래요. 그래서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이번 사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길어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돈에 의해서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밑에 달려있는 식솔이라면 견딜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는 생활인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그날이 오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거취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이제 이미 들어갔죠.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 되면은 인턴 레지던트 모집 공고가 슬슬 나오기 시작할 테고, 펠로우를 할 사람들은 대학하고 다시 한번 접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러면은 3월 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의 밥그릇을 생각한 게 아니었잖아요. 밥그릇을 생각을 했으면 사직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파업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갈 직장이 있다. 우리는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큰 불을 내고 그리고 다리를 끊고 혼자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온전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해결을 해야 될 일이 된 거고, 또 하나는 기성의사들, 저를 포함한 기성의사들이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 일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페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싸움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돼요. 특히 수시 접수를 받은 다음에 의료계는 굉장한 좌절감에 빠진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에너지해진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다. 그냥 굴러간다. 2025년은 굴러가고 신입생이 들어온다. 이런 것 때문에 대학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의사들이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은 현실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맨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깨 쭉 펴고 머리 들어야죠.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후에 우리 앞에 온 환자에게 나는 떳떳했고 우리의 주장은 틀린 게 아니었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뜻을 갖다가 냈고 생계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러분이 사직을 했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약속은 누구한테 향해 있냐면 우리 앞에 나타날 5년 10년 후에 나타날 환자와 보호자한테 있다는 거. 중환을 봤을 때, 아무리 경환을 봤을 때 우리가 그분을 잘 이밸류에이션하고 잘 치료해가지고 그분이 쓰러져서 들어왔지만 일어서서 두 발로 걸어가지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려고 이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1cm의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일일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내부 반성이 아니고 내부 총질을 하게 돼요. 다양한 직역에 있는 의사들에서 이쪽 직역이 저쪽 직역을 욕하는 일이 생깁니다. 욕할 일이 있으면 모여서 토론을 해야죠.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했고 그쪽 의견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옳지, 한쪽을 날개를 날려버리고 우리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은 맨 마지막에는 그냥 무인도에 서 있는 한 그루 나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설득을 해서 우리의 의지를 더 전파시킬 수 있는 의사를 늘려나가야 되는 거고, 우리의 의지를 알아주는 국민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저도 김어준의 웃음소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한 2, 3주를 정말 고민을 했어요. 그런 데를 나가야 되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이라든가 우파라든가 이쪽에 연결된 사람들은 우리에게 채널을 거의 다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죠. 자고 우고 가리지 않고 가서 우리의 현실을 잘 알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당한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렇게 되면 매습은 난리가 나겠죠. 크크자는 역시 내부에 뭐 이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더 마음 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깨를 피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주 선생님 돈 많아요 생각보다. 가오만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와서 얘기하세요. 얘기하시고 옷만 잘 입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박단 선생님 계시잖아요. 박단 선생님이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제일 쓸쓸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 누군가의 욕을 하면은 들어야 돼. 저도 크크자가 뭔지 몰라갖고 진짜 졸라 찾아봤습니다. 크크자가 뭐냐. 게임에 보면은 크크라는 새끼가 있긴 하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 크크크 살릴 정책이 있다고요 해서 크크자가 됐더라고. 뭐 다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계속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의 싸움은 잘못된 게 아니었다. 그게 앞으로 맨날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역사는 니들을 기록할 거야. 역사에게 평가받을 사람은 당신들이고 우리가 역사를 써나갈 거야. 한국의 의료의 미래는 정치인이 써나가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써나가는 게 아니고 총장이 써나가는 게 아니고 의과대학 학장이 써나가는 게 아니고 이 뜻에 마음을 모은 우리들이 써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힘이야. 그 고등교육법이란 법이 있어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고등교육법 그러면 고등학교에 쓰는 법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대학교육을 위한 겁니다. 고등교육법 5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옳지 않은 정책이 시행됐을 때는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갖는다. 참 문해력 떨어진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잘못된 게 어떤 게 잘못된 것이고 지도 감독의 권한은 어떤 것인지. 그냥 학칙 개정도 할 수 있다. 평의원에도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총장과 교육부 장관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5월달, 9월달에 학칙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또 만들어놨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는 밀턴 프리드만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냥 제가 읽었던 건 뭐냐면은 민주주의와 선택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떠나서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은 토론과 수기라는 과정이죠. 토론하고 정책이 무르익을 때까지 얘기하는 거.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죠. 여러분들이 돌아와야 된대요. 왜냐? 국민을 위해서. 그럼 국민을 위한 정책이었으면 두 번쯤은 생각을 했었어야죠. 난데없이 2,000명을 갖다가 찍어내면 손바닥에 왕자 쓴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고등교육법 5조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화국의 민주공화국에는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직한 것도 권리이고 학생들이 휴학을 요구한 것도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도 국민의 일부고 수업권이 보장되지 않고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자기의 미래가 걸려있는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면 충분히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남는 건 뭐냐면 휴학하는 겁니다. 그거를 동맹휴학이라고 해서 거부한다? 저는 87학년도에 페일하고 88학년도에 다시 들어왔는데 끝물 세대였습니다. 80년대 싸울 때. 그때는 모든 학교가 동맹휴학했어요. 여러분 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뭐 했냐? 아침마다 한 거는 보도블록 깨우신 것밖에 없어. 그때 동맹휴학은 정당한 것이고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이런 체계에서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하느냐? 동맹휴학이라 하더라도 휴학을 하는 거는 승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가 중요했다면 정부가 3번 생각하고 4번 생각하고 그러면은 수기를 했었어야죠. 토론을 하고. 여러분들의 싸움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한치의 틀림도 없어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로우면 옆에 분에게 의지하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생긴 우리 환자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